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제가 환절기 후유증으로 3월 23일 토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태극기 집회 동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JTBC가 태블릿 PC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그 경위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 전인 작년 3월 31일 날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71편에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내가 손석희에게 태블릿 PC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주었다고 자랑했다 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저는 이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 국내 한 언론사에서 취재를 했으나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하는 정도만 언급하고 그 언론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언론사 이름을 오늘 이 시간에 공개합니다. 그 언론사는 월간조선입니다. 월간조선은 제가 2005년까지 근무를 했던, 그러니까 제에게는 친정 같은 곳입니다. 당시 저는 제 친정 후배들인 월간조선 기자들과 함께 태블릿 PC 진실을 취재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월간조선의 한 기자로부터 홍석현 회장이 언급했다는 내용을 입수를 하였고, 당시 월간조선 편집장이었던 문갑식 기자로부터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월간조선에서 취재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함부로 발설할 수가 없어서 한 언론사에서 취재 중이라는 정도만 언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내용을 취재했던 월간조선 기자가, 그 기자는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의 베테랑 기자입니다. 그 기자가 월간조선을 그만두게 되었고, 또 문갑식 편집장도 월간조선 편집장에서 선임 기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당시 있었던 상황들과 제 나름대로 취재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월간조선 기자가 입수한 것은 중앙일보 임원들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 파일입니다. 그 임원들은 홍석현 회장의 측근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공개되면 신분이 노출될까봐 월간조선 취재기자는 녹음 파일 공개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녹음 파일 내용은 뭔가요? 이렇습니다. 홍석현 회장이 임원회의에서 내가 손석희에게 태블릿 PC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주었다. 준 시점은 태블릿 PC 보도를 하기 2주 전쯤이다. 라는 말을 여러 차례나 자랑스럽게 과실했다는 것입니다. 홍석현 회장이 임원회의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자랑하니까 중앙일보 임원들도 그 내용을 사실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녹음 파일에 다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홍석현 회장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한 기자에게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홍석현 회장 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아니, 이런 민감한 사안을 홍석현 회장이 쉽게 인정하겠습니까? 저도 대충 어떤 대답이 올 줄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홍석현 회장이 쉽사리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홍석현 회장에게 태블릿 PC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태블릿 PC 개통자인 김한수와 친한 사이인 홍정도 대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홍정도는 홍석현 회장의 아들이며 JTBC 대표이사인데 김한수와 동갑입니다. 올해 42입니다. 그러면 홍정도는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요? 언론관이 어떤지 홍석현의 후계자 홍정도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2015년 9월 21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중앙 미디어 컨퍼런스, 이 행사에서 홍정도가 마지막 강연자로 무대에 올라선 것입니다. 당시 홍정도의 직책은 중앙일보와 JTBC 대표이사였습니다. 2015년 9월 20일 무렵에 홍정도의 직책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행사는 종합 미디어 기업인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50주년을 맞이하여 미디어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홍정도는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언론사의 조건 3가지를 제시하면서 이런 취지의 연설을 하였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정보는 막을 수도 없고 막으면 죽는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가치 있는 정보다. 원빈과 이나영이 사귄다는 얘기가 카카오톡에 돌아다니는데 아직 확인 전이란 것도 정보고, 확인해서 참이어도 정보고, 거짓이어도 정보다. 다 확인된 뒤에야 사실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는 바뀌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취재의 원칙은 뭡니까? 기자의 생명이 뭡니까? 사실 확인 아닙니까? 그러나 홍정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보도할 가치가 있다라는, 이 기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상식 이하의 주장입니다. 언론에 대한 시각이 이렇다 보니까 홍정도는 2016년 탄핵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유언비어 수준의 비난 기사를 자기 페이스북에 링크해가 그냥 유포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사 대표답지 않은 이런 처신들을 거리낌 없이 행한 사람이 홍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블릿 PC 조작 보도와 관련하여 김한수, 홍정도를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태블릿 PC 개통자 김한수가 저와 통화해서 홍정도를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면서, 물론 이게 저는 거짓말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그래도 김한수 주장이 그러니까 라고 부인하면서 제가 사실 확인에 애를 좀 먹었습니다. 자,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을 하는 그런 판이기 때문에 저는 취재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 개통부터, 그리고 이동 경로, 개통부터 그 이후 이동 경로를 추적해가지고 태블릿 PC를 맨 마지막에 소지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홍석현 회장과 홍정도 대표가
태블릿 PC 마지막 소지자와 어떤 관계인지 이 부분을 제가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태블릿 PC 진실 검증 작업을 시작하면서 제1편에서 밝힌 내용이 이 태블릿 PC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이 6명이고 이 태블릿 PC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 5, 6명쯤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맨 처음 공개하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태블릿 PC는 삼성에서 2012년에 출시한 구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터치했을 때 이 반응 속도가 느려가지고 요즘처럼 쉽고 빠르게 문서 작업을 하는 그런 태블릿 PC가 아닙니다. 터치하고 반응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래서 간단한 인터넷 검색 그리고 날라온 이메일 확인 그리고 카카오톡 정도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형 태블릿 PC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태블릿 PC는 2012년 6월 22일부터 2014년 4월 1일까지 2년 동안 사용되다가 그 후는 사용된 흔적, 즉 화면을 터치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2년 동안 완전히 방전되었다가 2016년 10월 18일에 JTBC 김필준 기자가 고영태의 책상 서랍에서 이 태블릿 PC를 발견하고 그리고 근처 대리점에 가 충전기를 사와서 열어보았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게 2012년 6월 22일부터 2014년 4월 1일까지 사용된 흔적이 없다는 것은 국가수 포렌식에서도 다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2012년 6월 22일부터 2014년 4월 1일까지 이 태블릿 PC를 한 번이라도 터치했거나 태블릿 PC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사람들을 제가 추적합니다. 이 태블릿 PC는 2012년 6월 22일 낮 12시 5분에 개통되었습니다. 6월 22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 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저녁에 베트남에서 유치원 사업을 하던 장승호가 모처럼 귀국해서 이 가족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개통한 날이 6월 20일 금요일이고 이 태블릿 PC로 최초 이 장승호 이 저녁 식사 자리 사진을 찍습니다. 그게 6월 25일입니다. 그 이후 또 태블릿 PC 위치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드리는 겁니다. 장승호는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최서원의 언니, 최순덕의 장남입니다. 장승호는. 그리고 장승호는 자기 사촌 이병헌은 최수원의 큰언니, 최순영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장승호는 사촌 이병헌을 통해서 이병헌과 서울 상문고 동기 김한수하고도 잘 아는 그런 사이입니다. 자, 김한수는 이 장승호 환영 저녁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태블릿 PC에 카카오톡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 카카오톡을 설치를 하고 상문고 동기 이병헌에게 하이 하면서 카톡 개통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되느냐? 카톡에서 이 태블릿 PC에다가 인증번호, 카톡 접속했다는 그 인증번호를 보낸 시각이 2012년 6월 25일 18시 41분 23초가 태블릿 PC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 41분이니까 저녁 식사가 이게 시작되기 전에 이 개통한 겁니다. 장승호 이 환영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8명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그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최소원 사진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모두 8명이 참석합니다. 자, 누구냐? 장성호의 부모인 장석칠하고 최순덕, 그리고 장성호의 여동생 장시호, 장성호의 어린 딸, 그리고 장성호하고 사촌인 이병헌, 그리고 이병헌의 또 동생, 그리고 이병헌의 친구 김한수, 그리고 최서원도 참석했습니다. 모두 9명이 참석합니다. 장소는 어디냐? 청담동에 위치한 이닝이라는 중국집입니다. 이 이닝 이런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다 드러난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이 저녁 식사 자리에 9명이 참석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한수가 이 새로 산 태블릿 PC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그러니까 최서원 사진이 태블릿 PC에 남아있는 게 이 때문이에요. 이 태블릿 PC로 이 가족 식사 자리에 온 사람들 얼굴을 찍었기 때문에 최서원 사진도 이 태블릿 PC에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근데 최서원 사진을 누가 찍었느냐? 최소원 사진, JTBC는 뭐 셀카로 찍었다는 그거는 JTBC의 허위 보도입니다. 손이 있는 걸 손을 자르고 하다 보니까 얼굴만 놓은 것처럼 했는데, 최소원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장성호의 어린 딸로 추정이 됩니다. 왜? 최소원을 찍은 사진이 한 6장, 7장 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한두 장, 태블릿 그 JTBC에서 보다 그 사진 말고 대부분은 그냥 초점이 맞지 않고 흐릿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 PC에 보면은 장성호의 어린 딸이 초점도 안 받은 상태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장성호의 그 어린 딸이 식탁 위에 태블릿 PC가 놓여 있으니까 그 뭔가를 만지면서 쿡쿡쿡 눌리다가 자기 얼굴을 찍은,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셀카 사진이죠. 장성호 어린 딸의 셀카 사진 여러 장이 태블릿 PC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호 어린애가 찍은 것으로 이 전문가들은 다 추정을 합니다. 반면에 장성호나 이병헌 사진은 김한수가 찍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상태로 태블릿 PC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서원 사진이 왜 이 태블릿 PC에 들어있느냐? 그것은 태블릿 PC 개통자 김한수가 자기 친구 가족들의 모처럼 그 베트남에서 귀국한 그 자기 친구를 위해서 저녁 식사를 베푸는 자리니까 자기도 참석한 김에 새로 산 태블릿 PC를 가서 사진을 찍어준 겁니다. 자, 김한수는 자기가 개통한 이 태블릿 PC를 6월 20일에 개통하고 6월 25일날은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고전에 카톡, 이병헌하고 이제 카톡도 설치하고, 그리고 난 뒤 어느 날, 그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6월 말인지 7월인지 8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12년 6월 25일 이후의 어느 날 김한수가 이 태블릿 PC를 이춘상 보좌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 태블릿 PC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부터 대선 캠프에서 대통령 후보 유세문 수정을 위한 목적으로 유세문을 받아보고,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받아보고, 열어보고 그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김한수 다음으로 이 태블릿 PC를 만진 사람이 이춘상 보좌관인데, 그 근거, 이춘상 보좌관이 이 태블릿 PC를 만졌다는 근거는 뭐냐? 그 부분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